오늘 첫 번째 주제는 차등 전기요금제 관련입니다. 앞으로 도입이 될 텐데 이게 부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본격 도입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은 송전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이 당장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추정 전기요금은 3조 원, 현대제철은 1조 원 규모입니다. 10%만 전기요금을 줄여도 수천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꿈쩍 않던 대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 대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지역 균형 발전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1호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실제 해외에선 다양한 전기요금 제도가 시행 중이고 그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발전소가 북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런던이나 그 남부 지역으로 송전망이 이제 깔려 있는데 송전 비용이라든지 사회적 비용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발전사가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 도매 가격부터 차등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후 소매요금도 단계적으로 차등화할 걸로 보입니다. 차등 전기요금제 명칭 보면 대략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자세한 내용하고 또 시행법 관련해서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이제 지난해 5월에 이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국회의원의 이제 대표 발의로 분산에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분산에너지법.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달부터 14일부터 이제 이 법이 시행되는 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법을 근거해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을 만드는 로드맵을 잘 만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2일에 장관 주재로 에너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에너지위원회에서 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는 거시적인 틀의 합의를 이뤘고 그 합의에서 26년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징수하는 방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미시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광역단체들과 소통이 있을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도입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 전력 생산지와 이제 소비지가 불일치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이 주를 이루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요가 주를 이루는 부분에서 이 불균형에 대한 해소와 동시에 이 중앙 집중형으로 되어 있는 이 전력 시스템을 좀 지역 분산형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발의된 배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역균형 발전의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동안 원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나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깊었던 그 희생해왔던 주민들에 대한 또 다른 배려와 그리고 이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해결점을 좀 찾기 위해서 이 법이 발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담도 부담이고 또 위험의 가능성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좀 다양스러운 조처가 맞는 거죠. 네, 사실은 이 법과 이 제도의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이 부산, 경북, 전남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전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 가장 혜택을 보겠죠.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대 30% 정도 값싼 전기요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는 사실은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늘 끼고 살기 때문에 이제서야 부산 시민들이 좀 환영할 만한 그런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금률이 216.7%로 전국 최고이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전력 자금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지점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충남, 인천, 경북과 함께 이제 차등 요금제가 적용이 되면 어느 정도 요금에 대해서 이제는 차감이 된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당장 시행되는 것은 도매 요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소비자 즉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균형 발전이 근본 취지이자 지역 발전이 추진 동력이기 때문에 이 지역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에 수도권 주민들께서도 반드시 좀 동참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사실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자금률이나 아전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얘기를 할까 봐서 걱정인데
확실히 괜찮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특별법이 발의가 되고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시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지금 청취를 하고 있는지, 지역의 입장과 수도권의 입장에서의 충돌되는 지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처까지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야 시행이 되었을 때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부산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도매에 대한 적용이 시작이 되는 만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산의 이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응과 그 대안 방법이 지금 마련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지역 사실은 부산 시민 입장에서만 보면은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또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들이 부산을 찾아오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서울에 사는 시민들의 요금은 늘어나고 또 서울에서 산업을 하는 우리 그렇죠. 회사들이 비용이. 지방으로 올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네. 지방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사실은 득도 있고 좀 실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탄탄하게 잘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두 분 그 얘기 속에 이제 도매시장, 소매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대략은 뭔지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도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네, 저희가 뭐 슈퍼 같으면 도매, 소매 개념을 네, 다 잘 네, 아시겠지만 이 한전도 소매업입니다. 소매업. 한전도 이제 발전사로부터 네네. 이 생산된 에너지를 사와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도매입니다. 네. 그리고 한전에서 우리 고객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또 전기를 팔잖아요. 그 과정이 소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26년부터 국민들에게 한전에서 팔기 위해서 이제 25년부터 한전에서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도매 가격, 네네. 그 도매 가격을 먼저 차등으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5년은 도매 가격에 대해서 차등으로 우리가 차등을 두고 26년부터 소매 가격을 차등해서 분배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결국 이 도매 가격만 바뀐다고 해서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매 가격에 대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고요. 그것이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차등 요금제를 실현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대안과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께 내놓을지에 대한 귀추가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또 하나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끄는 얘기가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네, 이게 뭡니까? 네, 이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에 앞서서 상반기 중에는 이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도 지정을 하겠다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특화 지역 지정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 특화 지역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네. 특화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이제 전력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가 조금 더 이 전기에 대한 가격과 그리고 전력 공급에 대한 주체성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 전력을 통한 산업이나 기업 유치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산업적인 발전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훨씬 더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화 지역은 지자체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가 심사하고 선정을 네네. 하게 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게 될 것인데요. 우리 부산시는 2027년까지 에코델타시티를 포함한 3곳의 특화 단지를 이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검토 기준안에서는 이 지역 특성 반영에 이제 절반의 배점을 좀 배정해서 무게를 실었고요. 100점 만점 중에서 수급 능력 분석에 35점, 그리고 지역 산업 연계가 들어간 지역적 특성이 15점, 그리고 다양한 신산업을 도입할 수 있게끔 현재 규제 개선, 규제 네네. 샌드박스에 대한 부분이 한 15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 지역의 실현 가능성도 20점 정도의 배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배점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가 얼마나 선정될 수 있게끔 준비하느냐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싶은 게 아까 도매 가격, 소매 가격 할 때 좀 나왔지만 특화법이 되면은 고리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부산시가 바로
살 수 있다 이런 게 한전까지 안 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아, 논의를 해봐야 정부에서 돼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광역단체에서 앞다투어서 네네.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 정부에서 나를 먼저 봐달라 이런 논지로 해서 서로 선택받기 위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뭐 구체적인 가이드를 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지금 개인 소비자, 가구에게도 지금 기대가 크지만은 사실은 부산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뭐 가장 대표적인 산업으로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데이터 센터 설치입니다. 네, 네, 네.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의 산자부 기준으로 142개 정도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6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29년에는 수도권의 90%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마련이 될 것이다라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등 요금제가 적용이 되고 이 도매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설치에 대한 확대를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에도 많은 관심이 이어질 수가 있고 네네. 이에 대한 기후테크에 대한 활성화와 동시에 인공지능이나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소부장으로도 지금 현재 지구 선정이 된 파워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큰 메리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인력에 대한 공급과 그리고 이 전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는 또 지자체의 역량입니다. 그 역량이 좀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정부 법령에서 지방자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심도 있게 넣어줘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산이 앞으로 인구와 산업 유치에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전기요금이 아주 30% 이상 저렴해진다는 것. 정말 기업들한테는 파격적인 요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요금과 더불어서 글로벌 허브 특별 도시가 되면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우리가 인하해주면서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 부분을 잘 홍보해가지고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